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 열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너무 빨라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죠. 그런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잠시 후 이 열차의 속도가 시속 3만 km로 빨라집니다. 안전벨트를 꽉 매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 방송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설렘보다는 공포가 앞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바로 지금이 그 공포와 경이로움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인류 최후의 발명품 범용 인공지능 AGI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테슬라 주가가 올랐네, 떨어졌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던진 메시지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소름 돋는 경고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일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느라 정신이 없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3년 우리가 겪게 될 세상의 변화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표는 다 비슷합니다. 내 아이, 의대 보내기, 강남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은퇴 후를 위해 연금 붓기.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노력의 전제가 틀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숭배해왔던 전문직 자격증과 노동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면요. 머스크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년 안에 인간 의사의 손기술은 로봇에게 압도당할 것이고 지능이 공기처럼 흔해지는 세상에서 인간의 머리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머스크의 입을 빌려 2030년의 풍경을 미리 가볼 겁니다.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굶어 죽을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까요? 그 갈림길에서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황금 티켓을 거머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글로벌 지수라는 거대한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녀 교육관, 재테크 전략,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특이점이라는 절벽을 향해 달리는 열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 즉 지능의 가격 폭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아시나요? 간단합니다. 희귀하기 때문이죠. 만약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전부 다이아몬드라면 아무도 그걸 보석함에 넣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싼 자원은 바로 고지능이었습니다.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난해한 법률을 해석하는 변호사, 코드를 짜는 개발자, 이들이 고연봉을 받았던 이유는 그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2026년을 기점으로 이 공식이 완전히 박살난다고 예언합니다.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은 지능의 무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AI는 매년 10배 아니 100배씩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진단의학 분야에서는 AI가 인간 의사의 오진율을 비웃듯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죠. 머스크의 계산대로라면 올해 안에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AI가 탄생합니다. 이건 단순히 챗 GPT가 글을 좀 잘 쓴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의 원가가 영원으로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대치동 학원가에서 밤 10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의대에 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의대를 준비하는 건 마치 19세기 말에 마차를 끄는 마부가 되기 위해 10년 동안 채찍질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직전에 말이죠.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는 모든 지식 노동은 AI가 인간보다 수만 배 빠르고 쉬지도 않으며 결정적으로 공짜에 가깝게 처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의 권위가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머스크는 여기서 노동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는 뒤뚱거리며 걷던 녀석이 이제는 계란을 깨지 않고 집어올리고 요가를 하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물건을 분류합니다. 머스크는 장담합니다. 3년 안에 이 로봇들이 인간의 손보다 더 정교한 외과 수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0.01mm의 오차도 없는 기계의 손.
심지어 잠도 안 자고 손떨림도 없으며 월급을 달라고 파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로봇이 대량 생산되어 수천만 대가 풀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가동되면 로봇의 가격은 경차 한 대 값보다 싸질 겁니다. 자, 이제 병원장은 누구를 고용할까요? 연봉 3억 원을 줘야 하고 휴가도 보내줘야 하고 가끔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인간 의사일까요? 아니면 24시간 365일 완벽하게 수술을 집도하는 2천만 원짜리 로봇일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노동의 가치 붕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일자리가 없는데 돈은 누가 버냐? 맞습니다. 기존의 경제학 상식으로는 이건 대재앙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인류를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고소득입니다. 어떻게 일이 없는데 고소득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생산성의 폭발과 물가의 하락에 있습니다. 로봇과 AI가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재료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집 짓는 로봇이 아파트를 짓고 농사 짓는 로봇이 쌀을 생산하고 AI가 법률 상담과 의료 진단을 무료로 해줍니다.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 필수재의 가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디플레이션의 천국이 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적은 돈으로 왕처럼 살 수 있는 시대. 이것이 머스크가 그리는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풍요의 시스템 안에 내 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봇이 벌어오는 돈은 누구에게 갈까요? 로봇에게 갈까요? 아니요. 로봇을 소유한 사람, AI 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 즉 자본가에게 모든 부가 집중됩니다. 노동자는 사라지고 소유자만이 남는 세상. 이것이 앞으로 3년 뒤 시작될 잔인하면서도 희망찬 미래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할까요? 엔비디아에 전 재산을 넣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투자 전략은 머스크의 예언을 가장 안전하게 내 계좌로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승자 독식의 베팅이 아니라 카지노 자체를 소유하는 전략입니다. 100년 전 자동차 혁명 때를 복귀해봅시다. 포드 GM 말고도 수백 개의 자동차 회사가 난립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마다 대박을 꿈꾸며 신생 자동차 회사에 투자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99%가 파산했습니다. 지금의 AI 로봇 시장도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이길지, 중국의 샤오미가 이길지, 아니면 아직 이름도 모르는 스타트업이 패권을 뗄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늘 1등이 내일 아침에 꼴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인류 전체의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의 과실은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모여있는 주식시장 전체, 즉 지수로 흘러들어갑니다. SP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를 보세요. 이 지수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실적이 나빠지거나 경쟁에서 밀린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당하고 그 자리를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이 채웁니다. 내가 굳이 골머리 썩이며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지수가 알아서 가장 강한 놈만 남겨주는 시스템이죠. 머스크의 세상이 오면 나스닥 100 지수 안에 있는 기업들은 로봇을 도입해서 인건비를 0으로 만들 겁니다.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공짜에 가깝게 쓰겠죠. 그럼 기업의 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게 치솟을 겁니다. 그 막대한 이익은 배당과 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지수 투자자에게 돌아옵니다. 즉 지수 투자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업그레이드 자체에 올라타는 무임승차권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구체적인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2030년 서울에 사는 김철수 씨의 하루를 그려봅시다. 철수 씨는 오늘 아침 9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직장이 없거든요. 이미 그의 직업이었던 회계사는 AI로 대체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확인합니다. 2026년부터 꾸준히 모아온 나스닥 100 ETF의 잔고가 밤새 또 불어나 있네요. 그가 소유한 지수 안에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AI 기업, 로봇 기업,
에너지 기업의 지분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철수 씨는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다. 월 10만 원에 구독한 가사 로봇이 빨래와 청소를 완벽하게 끝내놓았으니까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AI 개인 튜터와 대화하며 놉니다. 예전처럼 영단어를 외우느라 고통받지 않습니다. 대신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철수 씨의 친구 박영수 씨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영수 씨는 2026년에도 그래도 기술직은 안 망해라며 자녀를 억지로 공대에 보냈고 여유 자금으로 지방의 꼬마 빌딩을 샀습니다. 하지만 2030년 그 빌딩은 텅 비었습니다. 재택근무와 AI 사무실의 도입으로 오피스 수요가 증발했기 때문이죠. 공대를 졸업한 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코딩도 설계도 AI가 더 잘하거든요. 영수 씨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 머스크의 말을 듣고 지수를 샀어야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철수 씨는 생산 수단을 소유했고 영수 씨는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보편적 고소득의 수혜자는 바로 철수 씨 같은 사람입니다. 국가가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쥐꼬리만한 기본 소득으로는 절대 풍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부의 파이프라인을 내 계좌에 직접 꽂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가가 되는 길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에너지로 돌려보겠습니다. AI와 로봇을 돌리는 건 결국 전기입니다. 머스크는 왜 그렇게 태양광과 우주선에 집착할까요? 미래의 화폐는 달러도 금도 비트코인도 아닌 와트, 즉 에너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치우는 전기는 도시 하나의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앞으로 지능이 폭발하는 만큼 에너지 소비량도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태양광 패널의 효율은 매년 좋아지고 있고 배터리 가격은 똥값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에너지가 사실상 무한해지는 시점이 온다고 말합니다. 사막에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AI를 돌리고 그 AI가 다시 로봇을 조종해 물건을 만드는 세상. 이 사이클이 완성되면 인류는 결핍이라는 단어를 역사책에서나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투자 마인드입니다. 에너지 회사가 돈을 벌까요? 아니요. 에너지가 싸지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에너지 기업의 마진은 줄어듭니다. 진짜 승자는 그 싸진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업들입니다. 제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스닥 100에 속한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순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에너지 테마주를 찾아 헤매는 동안 지수 투자자들은 그 모든 혜택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제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역린 교육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대담에서 대학 졸업장을 비싼 영수증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건 AI가 1초 만에 찾아내는 지식의 파편들일 뿐이다. 학위는 더 이상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의대 공화국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반에 들어가려고 줄을 섭니다. 이건 마치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1등석 티켓을 사려고 전 재산을 털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의대에 합격해서 10년 뒤 전문의가 되었을 때 과연 세상이 그를 필요로 할까요? 병원에는 이미 인간보다 수술 잘하고 진단 정확한 로봇이 쫙 깔려 있을 텐데 말이죠. 그때 가서 아이가 부모를 원망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남들 다 하니까 시켰어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이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월 200만 원. 그 돈을 10년 동안 모아서 아이 명의로 SP500 지수를 사준다면 어떨까요? 복리의 마법까지 더해진 그 계좌는 10년 뒤 아이가 사회에 나갈 때 든든한 생존 자본이 되어 있을 겁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건 노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본의 지분입니다. 아이에게 낡은 훈장을 물려주지 마세요. 대신 미래를 소유할 수 있는 등기 권리증을 쥐어주세요. 머스크는 우리에게 경고와 축복을 동시에 던졌습니다. 2026년은 인류 문명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한쪽 길은 AI와 로봇에게 대체되어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그 기술을 소유하고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가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릴 때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 강령을 정리해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특이점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첫째, 학벌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지수라는 실체를 잡으세요. 사교육비의 절반을 뚝 떼어내어 아이와 당신의 이름으로 나스닥 100을 사 모으십시오. 3년 뒤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당신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둘째, 원화에 갇히지 말고 달러 자산으로 확장하세요. 한국의 부동산, 한국의 예금에만 머물러 있는 건 우물안 개구리가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혁신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부는 달러로 쌓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를 열어서 그 안에 든 종목을 확인하세요. 만약 국채나 이상한 테마주가 들어있다면 당장 글로벌 지수 추종 ETF로 갈아타십시오. 셋째,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세요. 로봇이 대세라니까 로봇주 몰빵해야지. 우주항공이 뜬다더라. 이런 소리에 귀 막으세요.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 신들의 전쟁터인 시장 전체를 사는 현명한 구경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수 투자는 누가 이기든 배당금을 챙기는 가장 확실한 승리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폭락하면 어쩌냐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는 차트의 꼭대기는 10년 뒤 미래에서 보면 가장 낮은 바닥일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특이점은 경제 성장의 그래프가 수직으로 솟구치는 지점입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닷컴 버블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때 아마존과 애플의 가능성을 믿고 시장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지금 재벌이 되었습니다. 2030년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 몸을 싣고 로봇 때문에 잘리면 어쩌지 걱정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을 즐기며 어젯밤에도 내 자산이 알아서 일해줬구나라고 미소 짓는 삶인가요? 머스크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버스에 올라타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행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로 살겠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 선언이 여러분을 보편적 고소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첫 번째 주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